당장 나가. 어떻게 피해자 가족의 집에 뻔뻔하게 있을 수 있어. 강재인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삼촌.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호성은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 네가 최자영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내 조카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 그때 정윤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오성아, 그만해. 정호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돌아봤습니다. 누나,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애가 누군지 알면서?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정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이 돼? 누나가 도희를 죽인 최자영의 딸을 집에 들여놨다고? 강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야. 정윤희가 강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성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정윤희는 서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정호성이 의아해했습니다. 도희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야. 정윤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가 들어야 할 것 같아. 정호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정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김도희의 급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나한테. 녹음 속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함께 도희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이 사람들이. 그리고 끔찍한 충돌음이 이어졌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아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강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희 씨가 황기찬과 강세리 때문에. 정호성은 강재인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눈에 교차했습니다. 그럼 네 엄마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강재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속은 거였어요. 정윤희가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야, 오성아. 정호성은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쳤습니다. 젠장. 강재인은 녹음을 다시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 그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세리 목소리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윤희는 강재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인아, 놀랐지? 언제부터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뉴스에서 봤거든. 최자영의 딸.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네가 은호를 만나러 가다가 넘어졌을 때 기억나? 그때 네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지. 제가 죽어야 하는데 왜 제 아들이? 라고. 정윤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재인이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어. 이 아이도 나처럼 자식을 잃은 엄마구나. 가해자의 딸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구나. 하지만 우리 엄마가. 네 엄마의 죄는 네 잘못이 아니야. 정윤희가 강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넌 날 도와줬잖아. 보람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네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내가 더 잘 알아. 강재인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더 똑똑했다면, 제가 더 빨리 알아챘다면 은호가, 도희 씨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재인아,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 앞에서 저를 속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바로 내 남편이었어요. 정윤희가 강재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바로 잡으면 돼. 강재인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 이모님, 저 반드시 황기찬과 강세리한테 복수할 거예요. 도희 씨와 은호를 위해서. 정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복수는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죽게 하면 안 돼요. 정윤희는 허름한 아파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세리의 이모라는 여자를 찾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세리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세리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리 관련해서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정윤희가 문을 막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죽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리 이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가 어떤 아이였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요. 세리 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세리 이모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윤희는 허탈하게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리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전화 너머로 강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또 찾아왔어. 내 과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누가? 김도희 엄마라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세리야. 세리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이모,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해. 이모는 더 이상. 이모. 강세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하지? 이모도 깨끗하지 않잖아. 세리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리야. 조용히 있어. 그러면 이모도 안전할 거야. 전화가 끊어지자 세리 이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저질렀나. 밖에서는 정윤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그 문 안에서 또 다른 비밀이 오가고 있었다는 것을. 강재인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변장을 점검했습니다. 곱슬 가발,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진한 향수까지. 금자로서의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YL그룹 로비에 도착한 강재인은 황나라를 찾았습니다. 황나라는 금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자씨, 오늘도 예쁘게 오셨네요. 나라씨야말로 오늘 더 빛이 나요. 혹시 좋은 일 있어요? 강재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나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도윤쌤이랑 커피 마셨거든요. 어머, 정말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저도 응원할게요. 황나라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금자씨가 진짜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강재인이 황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든지 말해요. 강재인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도윤쌤한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실에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황나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물이요? 어떤 선물인데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거예요. 강재인이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회장실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황나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도윤쌤이 좋아할 거예요. 강재인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나라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요. 비밀번호는 오빠 생일이에요. 강재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라씨. 비밀 꼭 지켜줘요. 네, 그런데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회장님이 외부 미팅 가시면 그때 할게요. 황나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강재인이 황나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강세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황나라 뒤로 숨겼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황나라가 세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이에요. 무서워 보이죠? 강재인이 일부러 떨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자님을 제가 지켜줄게요. 황나라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속으로 미안함을 느끼며 황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라씨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강재인은 금자로 변장한 채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황기찬이 외부 미팅으로 나간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재빨리 황기찬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속삭이며 노트북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자 강재인은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계약서 부정한 거래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더러운 놈. 그녀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인은 재빨리 몸을 책상 아래로 숨겼습니다. 황기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외부 미팅이라고 했는데. 강재인이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황기찬이 책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강재인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홍만수가 또 연락했어? 황기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세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또 돈을 요구한다고? 이미 충분히 줬잖아. 황기찬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만수는 분명 은호를 죽인 청부업자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처리하지. 황기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입을 막아야겠어.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은호 일은 완전히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홍만수 그 자식이 계속 문제야. 황기찬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인이 그때 가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부터 불안했어. 강재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니. 세리야, 홍만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 자칫 꼬리 잡힐 수 있어. 강재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희 일도 마찬가지야. 다행히 최자영이 덮어줘서 우리는 안전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이때 황기찬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응? 누군가 내 컴퓨터 만진 것 같은데. 강재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황기찬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홍만수는 내가 오늘 밤에 처리할게.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전화가 끊어지자 황기찬은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강재인은 책상 아래에서 나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정호성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YL그룹 주주 총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패트릭 정이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황기찬이 정호성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패트릭 대표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호성이 유창한 영어 억양을 섞어가며 답했습니다. 황기찬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저희 YL그룹에 대한 투자 의향은 어떠신지요? 흥미롭습니다. 정호성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변화들이 말이죠. 황기찬은 정호성의 말뜻을 오해하며 더욱 기뻐했습니다. 아, 저희가 새로운 체제로 변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겠군요. 정호성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성이 주주총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네요. 특히 윤리 경영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황기찬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지향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정호성이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주주총회가 시작되자 정호성은 뒷자리에 앉아 황기찬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황기찬은 회사의 밝은 미래를 장담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정호성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네가 만든 어려움들을 말하는 건가?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정호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패트릭 정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황기찬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장실에서 지켜보던 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황기찬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해결된 상태이고.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정호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황기찬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호성이 일어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닿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겠군요. 그 말을 남기고 정호성은 회장실을 떠났습니다. 황기찬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투자 성공을 확신했지만 정호성의 진짜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미란은 회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봤어? 황기찬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DH홀딩스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투자회사입니다. 그게 문제야. 강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투자자가 우리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강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상무님, 투자 받는 게 나쁜 일인가요? 강미란이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 이런 중요한 회의에 왜 끼어드는 거야? 황기찬이 세리를 감쌌습니다. 상무님, 세리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던 제이는 어떻게 됐는데?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고 강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상무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 그만? 강미란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회사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만하라고? 강세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기찬이도 같이 한 일인데. 뭐라고? 황기찬이 세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본색이 나오는군. 역시 믿을 수 없는 여자야. 황기찬이 세리의 팔을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세리야, 그만해.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강세리가 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부 다 당신이 시킨 일들인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세리. 황기찬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강미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패트릭 정이 우리 회사의 과거 사건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강세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강미란이 세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너희들이 저지른 일들이 결국 회사를 망치고 있어. 황기찬이 책상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젠장. 패트릭 그 자식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노리고 온 사람 같습니다. 강세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해요? 황기찬이 세리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괜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저 때문이라고요? 강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끝이야.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황기찬이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패트릭 정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겠어. 강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뢰를 잃은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 회의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고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강재인은 YL그룹 뒷문에서 정호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패트릭 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정호성이 나타나자 강재인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삼촌.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강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황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정호성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네 어머니가 내 조카를 죽였는데? 우리 엄마는 속았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예요. 삼촌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호성이 강재인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강재인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이 홍만수와 은호 살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호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금자로 변장해서 회장실에 잠입했어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호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어머니를 믿을 순 없지만 그가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믿어볼 수도 있겠어. 강재인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호성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팀이야. 하지만 잊지 마. 이건 네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야. 알아요. 강재인이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정호성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어떤 증거요? 김도희 살해 현장의 CCTV나 목격자 그리고 홍만수의 증언. 정호성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홍만수는 황기찬이 입막음을 했을 텐데. 그게 우리 기회야. 정호성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황기찬이 홍만수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지켜보자. 분명히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정호성이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네가 진짜로 복수하고 싶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 강재인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은호와 도희 씨를 위해서라면. 정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황기찬과 세리에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자.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을 아는 채 공통의 목표를 향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YL그룹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들썩였습니다. 경찰들이 영장을 들고 회사로 몰려온 것입니다. 황기찬이 당황한 채 복도를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YL그룹 황기찬 대표와 강세리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강세리가 회장실에서 뛰어나와 황기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소리야? 조용히 해. 황기찬이 세리를 밀쳐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도희 씨 살해 사건과 황은호 군 살해 청부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금자로 변장한 채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경찰을 보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기찬이 다 시킨 거라고요. 세리야. 황기찬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강세리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홍만수한테 돈 준 것도 당신이고 은호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혼자 뒤집어 쓰지 않을 거예요. 강세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너도 같이 가자고.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이 회장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황기찬이 끌려가면서 강미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무님, 변호사 연락해 주세요. 강미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제인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분명히 제인이 짓이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금자로 변장한 강재인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가 강미란을 마주했습니다. 상무님. 강미란이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 강재인이 가발과 안경을 벗으며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모. 역시 제인이었구나. 강미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들을 무너뜨린 거야? 네. 강재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아들과 도희 씨를 죽인 진짜 범인들이니까요. 강미란이 복잡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맞는 결말일지도 모르겠어. 창밖으로는 경찰차가 사라져가고 있었고 YL그룹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따로따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정하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강세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이 홍만수와 은호 살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에서 당신 목소리도 확인됩니다. 홍만수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도 당신이죠?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또한 김도희 씨 살해 현장 CCTV에서도 당신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히 뺑소니 현장에 있었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치웠다는 말입니까? 강세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시킨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 황기찬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수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희 살해, 황은호 살해 청부 모든 걸 제가 계획했습니다. 강세리 씨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황기찬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이용한 겁니다. 범죄의 실질적 주모자는 저입니다. 강세리가 있는 조사실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기찬이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요? 황기찬 씨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세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라고. 저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공모했다는 뜻입니까? 강세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었습니다. 황기찬. 이 비겁한 놈. 강세리가 절규했습니다. 끝까지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야. 며칠 후 검찰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기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살인교사죄와 살인죄로, 강세리는 살인교사 공범과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강세리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묵묵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버렸잖아. 황기찬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윤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재인을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 씨, 시간 있으세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인 씨 앉으세요. 김도윤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도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뭘 사과하시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강재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똑똑했다면, 제가 황기찬을 더 빨리 의심했다면 도희 씨도 은호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재인 씨. 김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런 악마인 줄도 모르고 같이 살았어요. 심지어 그 여자까지 집에 들였어요. 김도윤이 재인에게 다가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재인 씨 들어보세요. 누구의 죄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당신을 속이고 이용한 거예요. 당신이 자책할 이유는 없어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악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강재인이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도희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김도윤이 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당신이 진실을 밝혀줘서 도희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도 엄마가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강재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도희의 한을 풀어줘서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고통과 미안함 그리고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윤이는 도민준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자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김도희 어머니 정윤희입니다. 정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자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최자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윤희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최자영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정윤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도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이 사람들이 저를. 최자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끔찍한 충돌음이 이어졌습니다. 최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딸 재인이 말한 게 맞았어요. 정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였어요. 최자영이 휴대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죄 없는 아이를 죽였죠. 정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자영이 갑자기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속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정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최자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정윤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내 딸이 되살아나나요?
최자영이 정윤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정윤희가 최자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인이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온 거예요. 제인이를? 진짜 범인은 밝혀졌지만 당신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윤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딸을 의심하고 괴롭혔어요. 최자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인이한테 너무 못했구나. 제인이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정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들까지 잃었는데 엄마마저 등을 돌렸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자영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인이한테 하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윤희 씨. 내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당신 딸은 아직 살아있어요. 정윤희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으세요. 문이 닫히자 최자영은 혼자 남겨져 오열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추모공원에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재인, 김도윤, 정호성 그리고 정윤희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김도희와 황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은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드디어 나쁜 사람들을 벌줬어. 이제 편히 쉬렴. 김도윤이 도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희야, 내 억울함이 풀렸어. 고마워. 정호성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너희들도 마음 편히 쉬어라. 정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너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재인이 3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만들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인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죠. 정호성이 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용감했어. 도희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삼촌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그렇게 불러도 돼. 정윤희가 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인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야. 윤희 이모님. 고마워요.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황기찬과 강세리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YL그룹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해요.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어야 해요. 정호성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회사를 정상화시킬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재단도 만들고 싶어요. 정윤희가 재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저도 도울게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정호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투자자로 참여할까? 이번엔 정말로. 4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은호와 도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호야, 도희씨, 저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할게요. 석양이 지는 추모공원에서 4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갔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는 끝났고 이제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람이가 정윤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가 보람을 안아 올리자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